안녕하세요. 멋진 신세계 팀에서 AI로 인한 실험 문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대해 발표할 컴퓨터과학과 이선우입니다. 저희 팀 이름에 어울리는 주제를 맡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영국 정부기구 중 하나인 네스타에서 2014년에 발표한 리포트 Our Work Here is Done Visions of a Robot Economy의 내용을 기반으로 이번 주제를 발표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팀원 및 역할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호님과 박진사님은 위에서 소개한 리포트를 요약 정리하셨고, 김준영님은 본 PPT를 제작해 주셨으며, 저는 발표를 맡았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장에서는 AI 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를 설명하고, 2장에서는 그에 따른 노동 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을 다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팀원 의견을 발표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를 보시겠습니다. 그래프가 보여주듯 우리에게 직면한 AI 기술의 발전이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일자리들을 대체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AI로 인한 실험 문제는 특정 직군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로봇 기술의 현상과 장단점을 살펴보고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버밍엄 대학의 지능형 로봇공학 선임 강사인 닉 호스는 로봇을 물리적 작업을 자동화하는 기계로 정의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비인간 로봇, 셀프 체크아웃 시스템과 같은 무생물 기계, 의료용 엑스레이 분석 소프트웨어와 같은 컴퓨터 기술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로봇은 이제 경제 변화의 주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로봇 가설은 IT의 급속한 발전과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성장 불평등을 결합하여 로봇이 일상적인 작업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특히 중산층의 일자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에 소득 불평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는 가설입니다. 즉, 그나마 타격을 덜 입는 상류층과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주로 남게 되면서 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더 커져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는데 바로 로봇 회의론입니다. 불평등의 근원은 기술의 자동화 때문이 아닌 세금을 낮추고 근로자 보호를 폐지하고 노조를 탄압하는 등 사회적, 정치적 선택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이 로봇과 같은 신흥 기술이 노동시장에 앞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현대 경제의 혁신과 잠재력에 대한 비관론자들은 일명 주방 테스트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반세기 전인 1960년대 부엌을 볼까요? 현재와 비슷합니다. 생산성도 동일하죠. 하지만 반세기를 더 거슬러 올라간 부엌의 모습은 이렇다 할 전기기구도 없고 물도 야외에서 떠와야 하는 형태였습니다. 이 테스트는 혁신이 느려졌음을 증명하기 위해 굳이 특허율이나 생산성 통계치를 파고들 필요가 없다는 제안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방의 생산성 향상은 주방의 내부가 아닌 외부에 훨씬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1950년대의 기혼 여성의 25%만이 집 외부에서 일을 했으나 2000년에는 그 수치가 60%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가전제품의 발전으로 가사노동이 절감하여 여성들이 외부에서 일할 수 있게 된 영향이 큽니다. 여성의 노동이 가사노동에서 경제노동으로 변화하면서 중대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과 규정, 회사 정책, 사무실 규범 등 여성을 억압하던 요소들의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뒤따르는 긍정적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평온한 사회는 기술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사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강력한 기술의 등장은 사람들과 기관들의 새로운 발명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응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부정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산업혁명 초창기 시기에 급속한 생산력 향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공장에서 아동마저 노동력으로 착취하는 사회 문제가 발생하였고, 결국 영국에서는 아동의 노동을 금지시키는 최초의 노동법이 제정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즉 주방 테스트는 기존 사회가 붕괴되면서
상당한 변화가 같이 요구되기에 AI와 같은 강력한 기술들이 마냥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더 이상 상상의 영역이 아닌 가까운 미래로 다가왔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혁명적인 개선을 불러왔는데 사고와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고 더 많은 거리를 더 빠르게,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전자가 없는 차나 드론은 도시와 도시 사이를 이동하며 사람 또는 물건을 운반합니다. 이는 사람들을 더욱 사회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행이나 사람을 만나는데 운전이 하는 힘든 일이 사라지기 때문에 더욱 빈번하게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러한 기술적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도 변해가고 있으며 사회적 규범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새로운 정치적, 경제적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기술적인 변화로 인한 사회적인 변화는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의 발전과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중간 숙련 직업이 자동화로 대체되면서 저숙련 직업과 같은 낮은 임금을 향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자동화에서 찾을 수 있는데 중간 숙련 작업들이 로봇들로 대체되면서 중간 숙련 노동자들이 저숙련 직업군으로 강제로 내몰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희소해지자 노동력을 제공할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고용주들은 고용의 기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로 인해 저숙련 노동자들의 고용은 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결국 저숙련 노동자는 그 노동을 자동화시키는 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저숙련 노동자들은 로봇을 들여오는 비용보다 훨씬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수밖에 없기에 고숙련 노동자의 임금 상승폭을 절대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중간 숙련 직업의 소멸은 노동시장을 양분하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중간 숙련 노동자는 점점 사라지고 이들의 작업이 저숙련 노동자로 대체되기 때문이죠. 일자리를 구하는 노동력이 많아지면서 고용주는 고용과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비정규직으로 노동자를 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개입한다 해도 고용주는 고용과 해고를 제한하는 법을 피하려 할 것이며 노동자는 고용주를 상대로 불합리한 계약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반면 고숙련 노동자들은 희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임금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고숙련 노동직에 대한 열망 또한 커져 경쟁이 심화될 것이며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무급 인턴십 강요, 대학을 졸업하고도 로우 스킬 직종으로 가는 경우 등등의 문제가 더 심하게 발생될 것입니다. 다시 저숙련 노동자의 문제로 돌아와서 AI의 발전으로 인한 자동화 비용 감소와 부족한 일자리 경쟁 증가는 결국 저숙련 노동 임금을 아주 형편없는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개발도상국의 경우와 선진국의 경우 약간 다른 사항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 개발도상국의 경우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지만 이마저 경쟁력이 떨어져 가면서 기아에 허덕일 수 있습니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 최저임금 법안과 같은 엄격한 노동법 때문에 고용보다 자동화가 저렴해지면서 대량 실업 사태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급격한 기술 변화 속에서 노동자들을 로봇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현대에서의 불평등은 비교적 다루기 쉬운 문제였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일하고 배우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갖기는 경제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기술 발전은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기계톱을 보유한 목수가 생산력이 높아졌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술의 발전은 컴퓨터나 자동화된 로봇에 적용됩니다. 이들은 차를 만들거나 식료품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등의 높은 인지 능력을 요구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 수행하던 작업들이 기계로 대체되면서 사회는 노동에 대한 수입보다 자본에 대한 수입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원래 자본을 소유하고 있던 자들만 계속 자본을 불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비록 값싼 노동력을 가진 사회는 번창하겠지만 노동에 대한 수입보다 자본에 대한 수입이 증가하면서 필연적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디스토피아와 같은 미래를 바라지 않는다면 AI의 발전이 가져올 혜택을 대부분의 사람과 같이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로봇 기술의 혜택이 소수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로봇에 대한 지분을 통한 연금 등 로봇 경제의 보상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정부 정책에 의한 재분배입니다. 근로소득 공제와 복지, 그리고 또 다른 지원 제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방법에만 의존하게 되면 많은 정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현재보다 더 평범한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쉽게 그들 자신만의 자본, 즉 로봇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 로봇, 다시 말해서 AI를 바탕으로 쉽게 작은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정책적으로 이를 지원하거나 지지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낙관적인 태도를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로봇에 관한 한 비슷한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유권자나 고객 및 근로자로서 우리의 행동은 다양한 기관들이 새로운 자동화 기술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또는 실업자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궁극적인 결정은 기술이 아닌 인간이 하기 때문이죠. 결국 자동화가 주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AI 기술을 통해 많은 양의 반복적이며 지루한 일을 자동화하고 사람들은 대신 창의적이고 즐거운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로봇 시대의 인간의 직업은 창의력, 공감력, 사회성 등 로봇이 발전하기 어려운 기술을 필요로 하기에 이에 따른 교육 시스템으로 변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팀원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그에 뒤이어 팀원 의견에서 드러난 공통된 의견도 정리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AI로 인한 자동화가 일자리를 감소시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의 감소로 상품 비용이 하락하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측되지 않은 일은 항상 일어나고 그러한 부분에서 AI에게는 없는 인간의 창의력이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과 경쟁하는 것이 아닌 파트너 관계로 상생해야 하며 우리가 상생할 수 있다면 엄청난 생산성 향상과 혁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우리는 점점 만드는 일보다 서비스 지향의 경제체제로 바뀌어가고 있으며 우리는 로봇과 경쟁하고 우리끼리 경쟁하면서 모든 사람이 생산하는 인력이 되어야 한다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버리고 기술 변화가 가져오는 기회를 수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로봇과 협력하여 더 많은 성취를 이루고 보상을 나누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저희 팀원들의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성원님은 기술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전체의 30%밖에 안 남을 것이며 대부분은 엔터테인먼트 관련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예측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발표해 주셨으며 박진선님은 혁신을 너무 빠르게 오면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속도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AI와 협력하고 그 결과물을 공정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김준영님은 AI가 가져올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예측하여 이에 대비하여 변화에 적응할 기간 동안 혼란과 인간에게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팀원들의 의견을 공통적으로 취합해본 결과 AI는 우리에게 편의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에 대비해야 한다. AI가 가져올 변화에 우리가 적응할 수 있다면 부정적인 영향보다 긍정적인 혜택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멋진 신세계팀의 발표를 맡은 이선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